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48번째 좁게 본 한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리안 피플 한민족이라는 이름은 1950년 국무원고시 제7조에 의해서 조선이란 명칭 대신에 쓰이는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에 살고 있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민족의 민족주의에서는 반만년 동안 혈연적 동일성을 지니고 이어진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죠. 한민족은 한반도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민족의 고유의 왕조가 계속 지속되면서 오래전부터 고유한 언어적,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언제 어떤 경로로 형성이 되었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조선과 동일한 시기에 한반도 중남부에는 진국이라 불리는 고조선과 구분되는 또 그 민족성도 확실히 정의가 안 된 그런 정치 세력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민족 집단은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여기에 여러 이질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한민족화 시켜왔다고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인들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의 유적은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며 이 외에도 함경북도의 동간진과 굴포리, 부포리, 연천, 전곡리, 평안도의 검은 모루, 동굴 등 주로 강의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석기시대는 보통 10만 전 이전으로 보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 이래 어느 인류 역사보다 빠른 그런 인류의 살았던 그런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근간은 우랄 알타이어 계통족속, 즉 몽골족, 만주족, 터키족과 공동조상에서 분파된 일족이라고 생각되며 그것이 문헌상으로는 한이나 예맥 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어 기원전 1500년쯤에는 청동기 시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빗살무늬 토기인데 이 빗살무늬가 한반도로부터 몽골로부터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저쪽 헝가리 평원으로부터 저쪽 핀란드로부터 아주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빗살무늬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핀란드 유럽 쪽에서 그 빗살무늬가 동양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아니다, 이 동양에서 서구 쪽으로 빗살무늬가 번져나갔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명칭은 중국의 그 한족과 발음상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한민족 할 때 그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족이라고는 안 쓰고 한민족이라고 부름으로 인하여 중국 한족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죠. 한민족의 형성과 한민족 의식이 언제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만주족과 일본인, 몽골인 그리고 북시베리아 인종들의 유전자가 가장 유사하게 나왔어요. 학계에서는 이들을 몽골로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특징은 검은색의 뻣뻣한 머리, 또 돌출한 광대뼈, 또 흑갈색의 눈동자, 그 다음에 눈꼬리 치켜 올라간 것, 이런 이것들을 들죠. 유럽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말할 때는 양 손가락을 눈 가에다가 대고 그 눈꼬리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좋은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뭐 나쁜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을 말하는 아주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표현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또 몽골 반점이 있죠. 소위 푸른 점이라고 하는 유아기 때 뭐 둔부에 주로 나지만 뭐 이런 등이라든가 팔뚝이라든가 이런 데도 나타나는 그러한 몽골 반점이 있는데 이 몽골 반점은 헝가리, 뭐 크림반도, 몰도바, 세르비아, 터키, 코카서스, 우이구르 자치구, 시베리아, 우랄, 알타이아, 우랄, 그 다음에 불가리아, 알타이, 북러시아, 만주, 몽골, 스칸디나비아 반도, 티베트, 일본 및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들에게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상징,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곳곳에서 특색 있는 어떤 외모와 또 아니면 그 유물들을 남겨 놓음으로 인하여 과연 이들이 같은 부류의 그러한 민족들이었을까 아니면은 어땠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정리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족의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는 삼국시대 이전의 고대 언어는 자료가 극히 미미하여 파악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한국어는 삼국의 공통 언어에서 유래되었다는 학설이 주류를 이룹니다. 한국은 2012년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표준화에 공헌하고 있어요. 또한 인도는 제2외국어로 베트남은 아예 제1외국어로 규정하며 또 2022년 내년까지는 45개국의 2,000개 대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요즘은 특히 BTS가 한국어를 섞어 노래를 함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에겐 한국어와 그 한글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 지금 개설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요즘 고대사를 들여다보며 느낀 것은 고대사는 억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가 지금 시대와 너무 멀고 지역이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당시 기록이 거의 없고 그 후대에 기록이 만들어진 것들이며 또 유물들도 단편적이어서 이것들을 종합 정리하기가 어렵고 또 역사는 대개는 당시의 승자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역사가 왜곡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한민족과 한국의 고대사는 비밀이 더 많은 나라예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이야기는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 다 들춰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주변국들에 의해 왜곡 말살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국의 역사가 잘 이렇게 정리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국내 학자들까지도
서로 주장이 달라 자신의 국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올려져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은 세계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관심을 깊게 갖고 그러고 결론을 내는 것이 와, 한국은 대단하네.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와, 어마어마하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유엠 부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조선이라는 책이 없어요. 그런 주제의 책이. 뭐 단편으로 이렇게 낸 거는 있으려나 몰라도 적어도 세계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이 고조선이라는 책을 낸 것 같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장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고조선을 연구하고 결론이 그거예요.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조선을 제외하면, 단군조선을 빼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단군조선이 아시아 전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각별한 그러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인들도 우리 한민족도 러시아 땅, 옛 소비에트 땅, 뭐 지금의 러시아 땅 곳곳에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어서 러시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만주와 몽골이 연결되면은 우리 한국은 세계의 중심 국가가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땅을 봐도 서울 복판에 있는 땅 한 평하고 저 강원도 구석에 있는 땅 한 평하고 수천 배, 수만 배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요소는 하나님이 딱 찍어서 점을 찍어서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어 주신 그런 땅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한민족을 5,000년 전부터 그 탄생시켜서 지금까지 그 민족이 흐트러지고 왔다는 것은 이거는 세계 인류 역사에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나라의 역사요,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민족의 큰 틀을 잡아주고 아직도 미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기조 하에서 이런 건국 역사 하에서 앞으로 나간다 하는 이런 것들을 밝혀준다면은 그런 것들을 천명해 준다면은 나머지는 학자들이나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전통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무언가 그 구슬을 만들어내듯이 또 구슬을 꿰어내듯이 낼 텐데 국가가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역사의 난맥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부터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쓴다면 이미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욱 기도할 일입니다. 민족사 연구에서 지금까지는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그런 한민족 말살 계획, 그런 또 정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말살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 자체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롭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느 강대국 못지 않은 그러한 부유한 나라, 또 그러한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민족의 연구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고고학, 인류학, 세계 역사 등이 새롭게 이렇게 재편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그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이산입니다. 강화도 만이산에서 매년 개천절마다 또 아니면은 우리 전국체전 할 때마다 성화를 채취하는 장면인데 정말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는 나라가 분명하다고 저는 늘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때가 되어 전 세계에 이런 성스러운 횃불을 더 높이고 거기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선교 한국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계 초인류 국가로 키워주시고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